그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간의 회담도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된 모양입니다. 단독 회동을 했었는데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뭘 좀 전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우선 어떻게 보세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의 그 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걸. 거꾸로 아닙니까? 아, 예.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 때문에 운전하고 죄송합니다. 천하의 김성준 분위기 좋아요.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일단 재밌는 거는 네. 이 오늘 이제 1대1 영수회담이 있기 전에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어디 무슨 경남 도당대회인가 어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나랑 1대1 영수회담 못한다. 왜냐하면 나하고 회담하면은 토론하면은 지니까 절대 못 당하기 때문에 1월 달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먼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준표 대표의 그 예언이 틀려서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오늘을 전후한 상황을 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상황을 좀 여러 가지 좀 봤었는데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12일 날 저녁 4시 10분자로 한국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홍준표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한테 오늘 저녁 13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명 안 간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이주영 의원 등 몇몇 의원은 참석을 하는데 이게 대상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었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무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원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일부 참석한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어떤 의도에 맞는 정도의 그 참석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늘 저녁에 그 만찬을 하더라도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만찬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께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뭐 이유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저 창원시장 후보를 공천을 하면서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안상수 현 시장을 공천 탈락시켰죠. 네, 그리고 그 본인이 경남도지사 할 때 정무부시장을 정무부지사를 했던 그 조질래 변호사를 공천을 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독선적인 당 운영에 관해서 중진들이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라 게다가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오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일정 수 이상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시키지 못한 본인이 물러나겠다라는 공언까지 한 상태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입지가 위축돼 있고 약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뭐라 그래야 되지? 표현이 적당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핸들링 한다고 할까요? 할 때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손길을 내밈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종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죠. 구원의 손길이.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에게도 그러한 손길을 내밀었던 걸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야당 대표와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정략적인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거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뭐 정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어떻든 국정이 어떻게 좀 경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잘했냐 못했냐 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어떻든 지금 국정을 주도하는 정부로서는 청와대로서는 이 부분을 타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일정 부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건 제일 유리한 때가 그거죠. 상대방이 어려울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대표와 협상을 하기에는 지금 적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 예전에 그 타임지의 그 저기 표지로 나오면서 네고시에이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상당히 잘 드러내는 것 아닌가. 뭘 협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 그 질문 드리기 전에 그 지금 소식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 만찬은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원유철, 김정훈, 나경원, 조경태, 심재철, 이군현, 이주영 의원 그리고 뭐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식사를 시작을 했답니다. 자, 우선 그 이전 판사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계산 생각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협상을 한다면 야당 대표가 지금 어떤 걸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금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저는 딱히 사실 짐작은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이 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토록 얘기하던 1:1 영수회담 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도 언급을 하셨듯이 홍준표 대표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지금 당내에서 좀 위축된 분위기인 거죠.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청와대 갔다 왔습니다. 의원청 했습니다. 해서 야, 내가 오늘 가서 5개를 얘기하고 왔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진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중진 회의에서는 홍준표 대표 거칠한 지방선거 공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될 텐데 이슈는 이거죠. 오늘 청와대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했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얘기는 야당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그립을 홍준표 대표가 조금 강하게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는 마다할 길이 없는 예. 거고, 그럼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의중인데,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 얘기하는 홍준표 종신 대표론을 지지하려고 그러나? 라는 이런 제가 농담처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못 들었죠. 하프 얘기했잖아요. 그러신가요? 어찌됐건 간에. 예. 그러니까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당황스럽게.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를 속된 말로 야당의 어떤 파트너로서 홍준표 대표 키워줘서 힘을 좀 실어줘서 본인이 좀 유리한 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의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의도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상황은 좀 좋지는 않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일생일 때 최고의 이벤트. 어찌 보면 지금 집권 1년 차지만 앞으로 집권이 4년 남은 기간 동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문재인 대통령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힘이 좀 분산되는 겁니다. 왜? 이 김기식 원장 문제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대표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 의뢰한 부분. 네. 오늘 그리고 11시에 대통령 워딩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저는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 김기식 문제를 덮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여야 영수회담만큼 좋은 것은 없죠. 그러면 주말 내내 이슈가 덮일 겁니다. 이 이슈로 갈 거예요. 예. 홍준표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 영수회담 이슈로. 이렇게 해서 일주일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바로 정상회담 전국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의 이 난국을 좀 타기 위한 카드로 저는 꺼낸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야당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없다면은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한 며칠 지난 다음에 화가 난 야당이 더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야당에게 당장 줄 수 있는 거 굳이 따지자면 김기식 원장의 사퇴거든요. 그런 거를 줄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경청만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이 이슈를 갖고 국면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협상에선 주고받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 면은 있죠. 그렇죠. 물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먼저 회담을 제의하면서 얘기했던 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외교 문제를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아이 그렇게 한정 짓지 말고 국정 현안을 전부 다 얘기를 그렇죠. 하자고 예. 역제안을 했었고요. 네. 뭐 그거에 뭐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남북 정상회담하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1대1 영수회담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대표의 입지를 조금 넓혀주는 그것만 해도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성과가 될 수 있고 홍준표 예. 대표가 그거에 만족할 거다. 아니 만족할 거다가 아니라 그 네.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야당과 협치를 안 한다고 야당 쪽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1대1 영수회담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또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더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을 양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안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으로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런데 네. 지금 뭐 오늘 그 홍준표 대표가 5가지를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교나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북 문제 관련해서 한 얘기가 단계적 핵폐기는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빨리 하자는 거. 시리아식으로 예, 예. 리비아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지금 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는 또 달리 이 주변 열강들이 다 지지를 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당적으로 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1대1 영수회담의 형태로 한다는 거는 홍준표 대표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제안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국내 정치 현안 문제도 하자.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만났어요. 근데 오늘 지금 뭐 청와대 관계자 얘기로 이제 언론 보도로 된 것들을 최신 속보들을 좀 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남북 북미 현안 대화가 70% 이상이었다. 분위기는 상박하지 않았다. 화기애애까지는 아니었다. 서로 북핵 남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홍 대표도 강하게 주장했고 문 대통령도 대통령 생각을 주장했다.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대통령도 충분히 말했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홍 대표가 주로 말했고 대통령은 경청만 했다. 네. 네. 남북 북미 현안대 70% 이상이다. 그러면 대통령 관심은 뭐였다는 거죠?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 이 외교안보 이슈에만 오늘 홍준표 대표와의 여야 응수회담에서 꽂혀 있다는 거죠. 속된 말로. 홍준표 대표 얘기하는 뭐 개헌 문제, 김기식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듣기만 했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그 얘기는 대통령의 마음속에 그건 큰 의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니까 그냥 들어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은 이걸 계기로 해서 국면을 지금 전국의 이슈를 김기식 원장 문제 이런 어떤 국내 문제에서 완벽하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좀 판을 좀 바꾸고 싶은 국면 전환의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국면 전환용, 나쁘게 말하면 시간 벌기인 거죠.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 그런데 이제 앞서 아까 앵커가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맞는 지적입니다. 야,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가 안 받으면 어떡해? 그렇죠. 안 받으면 어차피 지금 홍준표 대표가 주말 지나고 주중 지나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김기식 김기식 원장 문제를 양당에 거세게 공세할 수는 있겠죠. 그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이 주말을 이 남북 정상회담 이슈 및 그다음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1대1 영수회담 이슈를 덮고 가면 주중 가면 다시 월요일에 돌아오면 야당의 공세의 속도는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내일 아침 조간에 제목이 아마도 여야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회담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목과 그 주요 뉴스들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했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나갈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김 변호사님 해석에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슈를 덮기 위해서라면. 근데 지금 어차피 주말을 지나면서 뭐 다른 이슈 아니라 모든 이슈가 거의 다 주말에는 잠잠해지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봄날도 좋은데 뭐 이거 오고 춥대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약간 무게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건 역으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홍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어떤 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말만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고 오지 않을 거라면 본인도 어떤 거를 주고 어떤 걸 받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까지 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일단 홍 대표 쪽 그 워딩으로는 본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뭘 그것을 얻어냈다는 건지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만 했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얻어낸 게 있다면 얻어낸 게 있지 않고서야 사실 나와서 뭐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하든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 중진과 이야기를 하든 간에 아무것도 얻어온 것도 없이 그냥 얘기만 하고 왔다? 는 것도 사실 홍 대표 입장에서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얻어내는 것도 없는데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면만 세워줬다? 당신 면만 세우려고 갔다 왔구나 이런.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게 썩 그렇게 홍 대표한테도 유리한 건 아니고 아마 무언가를 얻었고 무언가를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최소한 무언가를 주겠다고 제의는 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그게 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근데 문제는 홍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그 뭐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이걸 보면 본인의 강한 모습은 어필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뭐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했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던 걸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본인이 양보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앞으로 영수회담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굳이 뭐 이거 아까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저쪽이 얘기하는 일방적인 주장 그건 신문으로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주말 동안에 어떤 취재가 돼서 한다면 월요일 날 헤드라인이 풍성해질 수도 있겠죠. 자, 뭐 너무 한 이슈 갖고 좀 계속 길게 가는 것 같아서 홍준표 대표가 나와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김기식 원장을 집에 보내는 게 아닌가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기식 금감 원장 관련해서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인데 위법이 하나라도 드러나면은 해임한다. 쉽게 말하면 물러나야 된다.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20대 19대 국회의원 평균적인 그 윤리 수준에 미달했다면은 역시 또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물러나는 쪽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물러나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예.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회 없다 쪽에 저는 방점을 찍었어요. 없다 쪽에 굳이 아까 철회 없다. 철회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간다. 철이 없다라고. 왜 그러세요, 저를? 저의 마이크를 뺏으려고 우리 이제 약간 비꼬시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냥 간다. 저는 50이 넘는 그냥 거 고다.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굳이 예를 들어서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김기식 원장에게 이제 해임을 하는 또는 사임케 하는 그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라면 어제 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제시를 하고 선관위에서 위법입니다라고 와서 그래? 그러면 너 그만둬라. 이 선에서 끝났지 굳이 오늘 11시에 묻지도 않은데 대통령발 메시지로 해서 그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올 이유는 저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싸움에 싸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정리될 수도 있었을 건데 청와대나 여당이 생각지 못하는 것좀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이 커지는 싸움에 청와대 대통령 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들어와서 확전이 되는 모양새인데 네. 굳이 대통령이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 확전에 뛰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전 대통령이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간다라는 저는 메시지로 봅니다. 이전 판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 저는 근데 사실 약간 좀 관점이 다른 게 그러니까 김기식 그 금융감독 원장을 임명을 철회한다 아니다 그쪽 부분에 이 메시지가 방점이 있었다기보다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여론조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젠가 나온 여론조사 중에 이제 임명 철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네. 여론조사가 그래도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예, 결과가 50% 있었거든요. 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기회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예. 하면서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건데 주로 해당 분야 관료 출신들을 임명하면 무난하지 않느냐. 근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 얘기가 바로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국민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임명 철회냐 아니냐 그거를 이 메시지로 판단하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도 방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눈길이 가서 김 변호사의 말씀에 반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하고 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사무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토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손길을 내밈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종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죠. 구원의 손길이.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에게도 그러한 손길을 내밀었던 걸로 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야당 대표와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정략적인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거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뭐 정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어떻든 국정이 어떻게 좀 경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잘했냐 못했냐 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어떻든 지금 국정을 주도하는 정부로서는 청와대로서는 이 부분을 타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일정 부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건 제일 유리한 때가 그거죠. 상대방이 어려울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대표와 협상을 하기에는 지금 적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 예전에 그 타임지의 그 저기 표지로 나오면서 네고시에이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상당히 잘 드러내는 것 아닌가. 뭘 협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 그 질문 드리기 전에 그 지금 소식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 만찬은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원유철, 김정훈, 나경원, 조경태, 심재철, 이군현, 이주영 의원 그리고 뭐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식사를 시작을 했답니다. 자, 우선 그 이전 판사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계산 생각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협상을 한다면 야당 대표가 지금 어떤 걸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녁 13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예. 그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명 안 간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주영 의원 등 몇몇 의원은 참석을 하는데 이게 대상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었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무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원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예. 일부 참석한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어떤 의도에 맞는 정도의 그 참석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늘 저녁에 그 만찬을 하더라도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만찬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께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뭐 이유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뭐냐 저 창원시장 후보를 공천을 하면서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안상수 현 시장을 공천 탈락시켰죠. 네, 그리고 그 본인이 경남도지사 할 때 정무부시장을 정무부지사를 했던 네. 그 조질래 변호사를 공천을 했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독선적인 당 운영에 관해서 중진들이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라 게다가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오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일정 수 이상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시키지 못한 본인이 물러나겠다라는 공언까지 한 상태라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입지가 위축돼 있고 약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뭐라 그래야 되지? 표현이 적당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핸들링 한다고 할까요? 그 할 때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글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금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저는 딱히 사실 짐작은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이 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너무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토록 얘기하던 1대1 영수회담 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도 언급을 하셨듯이 홍준표 대표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지금 당내에서 좀 위축된 분위기인 거죠.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청와대 갔다 왔습니다. 의원청 했습니다. 해서 야, 내가 오늘 가서 5개를 얘기하고 왔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진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중진 회의에서는 홍준표 대표 거칠한 지방선거 공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될 텐데 이슈는 이거죠. 오늘 청와대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했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얘기는 야당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그립을 홍준표 대표가 조금 강하게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는 마다할 길이 없는 예. 거고 그럼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의중인데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홍준표 종신 대표론을 지지하려고 그러나? 라는 이런 제 농담처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저는 못 들었죠. 못 하프 들으셨어요?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어찌됐건 간에. 예. 그러니까 뭐, 아,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당황스럽게.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홍준표 대표를 속된 말로 야당의 어떤 파트너로서 홍준표 대표를 키워줘서 힘을 좀 실어줘서 본인이 좀 유리한 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의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의도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상황은 좀 좋지는 않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일생일 때 최고의 이벤트. 어찌 보면 지금 집권 1년 차지만 앞으로 집권이 4년 남은 기간 동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문재인 대통령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힘이 좀 분산되는 겁니다. 왜? 이 김기식 원장 문제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대표 비서실장 명의로 누구죠? 저 선관위 의뢰한 부분. 네. 오늘 그리고 11시에 대통령 워딩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저는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 김기식 문제를 덮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여야 영수회담만큼 좋은 것은 없죠. 그러면 주말 내내 이슈가 덮일 겁니다. 이 이슈로 갈 거예요. 예. 홍준표 대표하고 저 문재인 대통령 이 영수회담 이슈로 이렇게 해서 일주일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바로 정상회담 전국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의 이 난국을 좀 타기 위한 카드로 저는 꺼낸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야당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없다면은 예.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한 며칠 지난 다음에 화가 난 야당이 더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야당에게 당장 줄 수 있는 거 굳이 따지자면 김기식 원장의 사퇴거든요. 그런 거를 줄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경청만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이 이슈를 갖고 국면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협상에선 뭐 주고받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 면은 있죠. 그렇죠. 물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간의 회담도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된 모양입니다. 단독 회동을 했었는데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뭘 좀 전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우선 어떻게 보세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의 그 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걸. 거꾸로 아닙니까? 아, 예.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 때문에 운전하고 죄송합니다. 천하의 김영준 분위기 좋아요.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일단 재밌는 거는 네. 이 오늘 이제
1대1 영수회담이 있기 전에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어디 무슨 경남 도당대회인가 어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나랑 1대1 영수회담 못한다. 왜냐하면 나하고 회담하면은 토론하면은 지니까 절대 못 당하기 때문에 1월 달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먼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준표 대표의 그 예언이 틀려서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오늘을 전후한 상황을 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상황을 좀 여러 가지 좀 봤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12일 날 저녁 4시 10분자로 한국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홍준표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한테 오늘